안녕하세요. 강남역 1분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제가 요 종전 방송까지 얼굴 보정하는 걸 했었죠. 카메라 기능에 얘기를 해봤는데 안 하니까 얼굴은 확실히 큽니다. 그죠? 오늘 점심을 제가 이상건 기자님하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자님이라고 이야기해야 잘 아시더라고요. 이상건 기자님이 지금은 이제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에서 상무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돈 버는 사람들은 분명 따로 있다. 또는 부자들의 개인 도서관 뭐 이런 책을 집필하신 분이시죠. 그분과 점심을 하고 커피숍에 앉아서 이제 사진 한번 찍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사진을 보더니 달덩이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제 사진을 보면서 돼지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뭘 말을 그렇게 험하게 하느냐. 그냥 달덩이네 이러더라고요. 엄청 진지한 말투로 그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오늘 유난히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평소에도 자신이 없는 외모인데 오늘 더 없어서 그냥 보정을 좀 하고 찍었습니다. 없애버릴까 그냥 요 정도만 해놓고 자 오늘 재개발 이야기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제가 요거 사례는 제가 이제 답사를 다녀와가지고 답사를 갔다 온 회원님들과 자료를 정리해 놓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 박노란 회원님이 기록을 해 놓으셨네요.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경매지 잠깐 보도록 하죠. 자, 경기도 수원시 8달구 고등동에 토지가 110평, 건물이 400평 이래가지고 2층짜리에 근린주택의 경매가 났고 1층은 상가고 2층은 미니텔 고시원 사무실 주방 돼 있네요. 그죠? 자, 2층은 고시원으로 이용 중이고 1층은 점포가 있는 그런 경매 물건입니다. 자, 여기 토지용계획 확인서 요약본을 보니까 정비구역 돼 있죠. 그리고 2종 일반 주거지역 돼 있습니다. 자, 정리한 사이트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이거 경매 나올 당시 토지용계획 확인서입니다. 지목이 돼있고 그 다음에 쭉쭉 내려보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 돼 있죠. 자, 기억해 주세요.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더 내려오니까 정비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돼 있죠. 요게 재개발 몇 구역이었더라? 자, 그리고 뭐 내부는 요런 게 있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내부 이야기가 아니라 8달 115-3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 돼 있죠. 우리 요 조합에 들렀던 이야기입니다. 여기 같이 갔던 회원님의 뒷모습 사진도 있네요. 조합을 갔더니 이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뭘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자, 이 물건은 정비구역 내의 물건이죠. 그런데 그 정비구역 사업이 재개발 사업이 잘 되고 있지 않죠. 그러면 이 정비구역이 해제가 될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네. 그죠? 이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 그럼 이 물건이 상업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겠느냐 그걸 생각해 보고 입찰을 하면 되겠다. 그죠? 자, 여기 보니까 재개발 조합을 가보니까 별로더라. 그리고 나서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봤더니 2종 일반 주거지역이더라. 제가 그때 이제 한 내용이 뭐냐, 회원님에게 제가 조사를 시켰던 내용이 이거 정비구역 해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라. 자, 그래서 해제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어려운 이야기 생략하겠습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게 언제냐에 따라서 그냥 일정 시점 이상의 추진위를 만들고 3년 내에 조합을 설립하지 못한다. 그랬을 때는 자동으로 해제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전 것들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조합원들이 동의서가 일정 비율 이상 50%일 겁니다. 아마 그 정도 충족이 되어야 해제를 할 수 있는데 이건 그게 충족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자체에서 그러면 그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동의율을 충족시켰고 접수가 되었는데 해제를 해줄까 말까 그거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해제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절차만 남아있지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2종 일반 주거지역 이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고 즉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원래 용도 지역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물건의 핵심은 원래 용도 지역으로 돌아간다가 핵심입니다. 자, 수원시 같은 경우 보면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일 때는 용적률이 250이고요 1종 일반 주거지역일 때는 용적률이 200입니다 그러니까 용적률 50%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경매가 나올 때는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알고 지었는데, 알고 낙찰 받았는데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보니까 수원시 변경조례 국유지를 뺀 면적의 50% 넘으면 정비구역 해제를 할 수 있는데 이게 51.4%였대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가 2018년 9월 19일 날 나올 예정이었대요. 야, 이거 골치 아프죠? 해제가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봐야 되는 거죠. 다시 볼까요? 자, 이 물건 보니까 아까 뭐 고시원 있고 1층에 상가 있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용적률을 많이 남겨둔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좀 번듯한 상가 건물 지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건폐율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건폐율이 60이란 말이에요. 다시 이종 일반 주거지역도 건폐율이 60이거든요. 그럼 건폐율 60에다가 60 지으면 전체 건물은 4개층으로 지었을 때, 4층으로 지었을 때 60%씩 지었으니까 240%가 되겠죠.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 왜냐? 이건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용적률이 2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1층에서 60%, 2층에 60%, 3층에 60% 하고 나면 4층은 20%밖에 남지 않는 물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을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건은 사실 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 190평을 잡고 그리고 19억에 낙찰된 물건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의 고등동에 190평에 19억 반듯한 땅 평당 1,000만 원 수준인데 뭐 높게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괜찮게 받은 것 같고요. 낙찰 받으신 분도 이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하고 입찰하지 않으셨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회원님들이 은근히 정부구역 물건 볼 때 원래의 용도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비구역 해제가 되니까 건축허가 난다. 요거까지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원래의 용도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다. 꼭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비구역과 상가투자에 대한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공부하시는 단톡방 이런 데 있죠. 그런데도 마구마구 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